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4강 작지만 강한 소농 만들기 300가지 다품목 생산 방법입니다. 300가지 생산한다는 게 쉽지 않다. 노동력이 많을 될 것이다. 뭐 맞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많은 생산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농업의 흐름이 그렇거든요. 뭐 300가지 아니더라도 이런 많은 상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를 삼았는데요. 지금 뭐 소농의 한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대농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장 장악이 높죠. 그래도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대농하면은 이제 뭐 3만 평, 10만 평요. 그 다음에 만 평, 뭐 3만 평이라면 중농이라 봐야겠죠. 소농이면은 이제 만 평에서 뭐 어느 5천 평. 그 다음에 이제 3천 평에서 2천 평이 가면 영세농일 것이고요. 2천 평이 하면 영세 국빈농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다수가 이제 소농도 아닌 이제 국빈농 영선에 가깝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생산량이 적고 낮은 시장 장악력이고요, 낮은 수익이고요, 어렵다는 거.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소농, 영세농, 국빈농들이 어떻게 갈 거냐? 지금 농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정말 10, 제주도 같은 경우 10억 가져가지고 밀감밭하고 집 가리고 마련하고 생산 비용까지 해가면요 10억 갖고 들어와야 되고 웬만한 농촌에 뭐 3억 5억 아닙니까? 그런 현실에서 3억 뭐 농업 창업 받아가지고 딸기 두 덩어니까 돈 다 들더라. 근데 3, 4개월 수확하고 나머 그걸로 해서 갚기는 뭐 캄캄하다라고 하는 게 뭐 요새 그 이슈가 되는 얘기들인데요. 지금 가수 그 농가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 이거를 조금 그 짚고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현재 많은 농가들이 이제 이전이죠. 아니면 이제 현재도 그렇지만은요. 단품목 전문화 생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시장 장악을 높여왔거든요. 그 우리가 저 세대만 그렇고 우리가 앞선 세대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젊은 청년동이나 아니면 이제 창업하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많은 생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첫 번째 이제 가공이고요. 그 다음에서 이제 다품목 생산하고 유통 쪽으로 가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되게 차떼기 밭대기라든가 아니면 위탁 판매를 했다면 지금은 직거래 굉장히 비중을 높이죠. 왜냐 그러면 어떤 소득이 이제 한계라는 걸 알고 또 농장을 늘린 것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시장 포하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브랜드, 농장의 브랜드를 가진 이제 직거래 굉장히 어, 많이 생각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사과 농장만 해도 거의 부사였거든요. 그리고 일부 조금 이제 일부가 이제 추석 때 나오는 뭐 아오리라든가 이렇게 재배에다가 아들이 들고 나서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 풋사과서부터 그래서 뭐 부사죠 이제 만성의 그거를 이제 많이 잘라내고 최단의 품종을 다양화해서 이제 생, 생산을 굉장히 늘린 거죠. 길게. 그래서 상품 다양화로 해가지고 이제 유통 쪽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그 과정에 부모 세대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하지만은 대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채소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노지에서 시설화 많이 했죠. 우리나라 뭐 비행기 타보면 온통 시설 하우스 아니겠습니까? 이제 딸기철에 수박이 나오고요. 사과철에 이제 딸기 먹는 이제 시대죠. 그래서 이제 앞서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수익화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연중 생산 가공 쪽으로 이제 많이 가죠. 뭐 시설화는 기본이고요. 시설화도 이제는 뭡니까 거의 인공농으로 하죠. 최첨단으로 가면서 이제 유통 쪽으로 많이들 한 쪽이죠. 그 전에도 뭐 과일 과일과 같이 이런 이제 장목반 해가지고 많이 파는 출하하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농가 브랜드로 해가지고 직거래 쪽으로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딸기농 같은 경우는 뭐 대세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제목이 300가지 다 품목하니까 무모할지 모른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생산의 다양성을 갖추는 것, 상품을 많이 만드는 건 대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소농 다품목 생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십몇 년 동안 이제 교육만 이제 농업 창업 교육이죠. 전문적으로 해왔고, 그 다음에 컨설팅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성과를 보여줬던 것들이죠. 적은 생산 소농이 작지만 강한 소농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얘기해 볼 건데, 자, 적은 자본으로, 자, 적은 생산량으로 품질로 가격으로 경쟁 없이 생존력 높이는 방법은 저는 이제 300가지 이상의 다품목이다. 300가지 안 더라도요. 이런 그 목표는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상품을 많이 만들려는 건 이제 대세니까요. 일반적으로 대농이나 소농이 생산량으로 가는 건 많고요. 품질로도 가죠. 요새 가격으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에는 계절 공급을 하면서 아니면 이제 상품을 다양화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농가들이 이제 밭대기나 위탁받으면 일부는 이제 유통도 가고 있는데요. 저는 상품을 300가지 상품, 뭐 200가지라도요. 최단으로 상품을 다양화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은요. 최고 가격으로 받아야겠죠. 그러면 기술이 저기서 제가 이제 쭉 얘기합니다만 4, 5그룹의 기술에서 최고 품질을 생산하자. 그래서 가격도 그렇게 가능하겠죠. 품질이 안 되고 가격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품질은 또 기술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중 생산, 영중 고급으로 가자. 그래서 농가 브랜드로 해서 직거래하는 뭐 지역의 장터라든가 로컬 매장 같은 데 나갈 때도 상품이 여러 가지들 대한 굉장히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직거래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체험 농장이라든가 여러 그 농장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300가지 생산의 그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농지가 적다는 거. 영세농, 국빈농 같은 경우 뭐 3,000평, 2,000평. 저는 2,000평 하고 1년에 30가지, 50가지 생산했거든요. 연중료로요. 그래서 수천명이 찾아오는 이제 수익을 높였었는데요. 자, 노동력 한계죠. 어쨌든 저도 2,000평 할 때 저 혼자서 했습니다. 인력 한번 써본 적은 없어요. 그보다 혼자 했는데 이제 그 노하우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성실한 부부 노동력으로 하루에 10시간 정도 순수 노동 활동하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보거든요. 10시간 노동이라는 게 하루에 이렇게 많이 하냐. 우리가 공무 시간에도 8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표준적으로. 근데 우리가 출퇴근 시간까지 가면 10시간, 열 몇 시간 되죠. 어떤 기시는 분들은. 자, 그렇게 보면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요. 12시까지 일하면 여름엔 10시간 됩니다. 자, 겨울엔 좀 짧지만은요. 그리고 오후에 또 일하면 되죠. 뭐. 저 같은 경우 12시까지 일하거든요. 점심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2,000평, 그 다음에 닭 1,500마리 규모, 그 다음에 1년에 수천 명이 체험농장 운영할 때 해 뜨고 일어나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 해 뜨기 전 1시간 전에 일어나서 그날 할 일 딱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닭 먹이 주면서 그냥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니까 또다시 성역화되죠. 일도 잘하죠. 또 뭘 일해야 할지 알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일하니까 감당이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요. 몇 사람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혼자서 치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하루 종일 작업복 입어가지고 뭐 일하는 등 마는 등 뭐 전화하고 어디 갔다 오고 뭐 하고 그럼 실질적인 노동 시간을 보면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꽤 있습니다만은 저 많은 분들이 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농가들 컨설팅하다 제발 이럴 때만큼 정말 기어다니면서 빨리빨리 일 좀 했으면 좋겠다. 효율성 높게 생산성 있게끔 좀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좀 작업복 벗어 제끼고 말이지 깨끗한 옷도 입고 좀 휴식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컨설팅 하는데요. 저는 이제 권장하는 게 주 5일 일했으면 좋겠다. 10시간씩이요. 그러면 하루는 쉬어라. 하루는 마케팅이라든가 열을 보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서도 이게 낮에는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요.
10시, 11시 여름 같은 건 덥지 않습니까? 한 10시까지 일하고 11시까지 일하고 한 4~5시간 바깥 활동도 하고 일 보고 쉬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한 서너 시간, 4시간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10시간씩 노동은 힘들지 않거든요. 또 해야 되고요. 농업은 노동으로 해서 얻어지는 소득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고 다 노동 시간도 계산한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는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리고 현존한 최고 기술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4, 5그룹을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요. 자, 화학농하든 친환경하든 유기농하든 자연농하든 4, 5그룹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화학농이나 친환경 대개 5그룹은 좀 무모하니까 힘드니까 4그룹 정도 하면 뭐 그 품질이라든가 수확량도 절대 안 떨어진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얘기해 드릴 건데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바로 전 시간에 했던 300가지 그 다품목 생산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농사의 중심은 가축이라고 제가 소개했을 겁니다. 축자가 뭐냐? 밭전자, 거물연자, 흙을 살린다는 뜻이거든요. 자, 가축이 이제 먹이 사료만 100% 작업이 되면요. 거기서 나온 분유가 또 논으로 가고 밭으로 가죠. 작곡이 되고 가서 어디로 가서 외부의 비료 퇴비 우전 안 하고도 완전한 순환적인 농업이 되죠. 이건 뭐 수천 년 동안 해온 것이고 제일 이상적인 농업이죠. 이런 복합적 농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굉장히 순환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적인, 윤리적인, 교육적인 이런 지속적인 뭐 농업 주권, 식량 주권의 그 대안이랄까 굉장히 스트링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농업을 저는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소개할 건데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앞서 이제 소개했는데요. 앞에 내용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 생산 방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저는 이제 달걀 유정농 같은 왜냐하면 소비성이 제일 높아요. 1년 내내 수확할 수 있고요. 공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제철 생산하는 쌀, 뭐 봄에 심어가지고 이제 가을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이걸 또 연중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이게 연중으로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콩도 마찬가지. 자, 작구 같은 것들, 채소 이런 것들을 이제 과수 같은 경우는 되게 제철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되는 여러 품종을 심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작목도 이제 달리하면 되겠고요. 뭐 이런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심을 때에 아무거나 이제 심는 게 아니고요. 소비력 높은 많이 찾는 작목. 자, 직거래했을 때에 소비자가 원하는 거 많이 찾는 거 이제 꾸러미로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교육을 다니면서 이제 소비자분들이 생태적인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분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농촌에 보면 이제 이런 꾸러미 하신 분들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꾸러미 하면 이제 농가에서 선택한 작물만 이제 꾸러미에서 보내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필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덜 필요한 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버려지는 게 많고요. 또 이런 생각을 못 해요. 왜냐 그러면 꾸러미라는 게 뭐냐면 생협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주문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생산한 것들이 품목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자기가 필요한 걸 주문하는데 되게 이제 꾸러미 같은 건 생산자들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자신들이 생산한 걸 꾸러미에 넣거든요. 이게 한계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꾸러미 하는 그런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걸 만들었다가 어느 정도 한계 부닥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이제 교육에 요청이 와가지고 교육할 때마다 이런 꿈을 꾸시는 귀농인들 아니면 이제 농민 마을에 그런 분들이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교육을 요청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원해서 이제 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꼭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작목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우리가 특화되지 않습니까? 수백만 질병 한후에 이런 작목들 또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작부 체계 그 다음에 지역에 맞는 작목
이런 것들은 또 시설에 따라서 작목도 필요한 걸 얼마든지 지역에서 요새는 뭐 하우스는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뭐 하우스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생각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여기는 너무 추워서 뭐뭐 안 됩니다. 뭐 제가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갔을 때 그런 얘기, 저희들은 다 나오는데 여기는 뭐 채소도 안 되고 아무 데도 그러면 양파도 되고 뭐가 되고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하니까 그때야들 조용하더라고요. 자, 지역에 맞는 것들 찾아서 얼마든지 있다. 자, 그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자, 작물 생산에 대해서는 이제 50가지 정도 이상을 했으면 좋겠다. 뭐 벼서부터 아니면 작곡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그 작물 생산 신선품을 가지고 가공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50, 이게 가공이 굉장히 다양성으로 이어가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컨설팅 할 때요. 어떤 농가들은 이제 단품목 생산해야 될 그 성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게 맞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좀 섬세하고 부부 농가고 그 다음에 생태적이고 뭐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이런 300가지, 200가지 생산할 수 있는 했으면 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뭐 아, 어떻게 생산합니까? 작물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힌트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전라도 지역인데요. 한 1년 후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가 300가지는 생산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장주께서는 이제 제가 첫 번째 컨설팅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2,000평에다가 이 땅 저 땅 보여주면서 여기 다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게 인력으로 또 이제 60대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냐 노동에 대한 그런 농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야 교육받고 이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데 생각해봐라. 그래서 1년 후에 갔을 때 그 농장주가 뭐라 하냐. 그 2,000평도 크다는 겁니다. 그 2,000평에다가 나머지 땅을 쌓아서 집을 지은다 했는데 거기다 집을 짓는다고 이제 계획을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는 300가지 이상 생산할 수 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땅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빌려가지고 한 10,000평을 한다 아니면 5,000평 하는 것보다는 2,000평 안에서 이런 품목을 생산할 수 있으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농촌 자원을 가지고요.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자면서 얘기할 텐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요, 선생님, 널려 있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게 처음엔 안 보이니까요. 근데 2,000평 할 수밖에 없는 2,000평도 많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50품목이라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 같은 얘기하는 거는 뭐 한 100가지는 뭐 200가지 생산하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놓치고 있거든요. 많이들. 뭐 이거에 대해 힌트를 조금 드릴 겁니다만은 가축이요. 연중 생산하는 이제 신선품은 이제 우리가 뭐 과일이면 과일을 생산해서 직접 파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신선품이 또 다시 뭡니까 가공할 수 있죠. 그럼 뭐 자기가 좋아하고 맞는 걸 이제 해야겠죠. 가축 중에서도 가능하면 가축은 꼭 하라 그럽니다. 저는 이제 복합 영농을 꼭 하시라. 가축이 중심이라 했죠. 그래서 또 이런 곡물, 작곡 이런 들어가 가지고 같이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채소 이제 봄에 심어서 여름에 수확하고 이제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또 가을에 심어서 또 겨울 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기작 같은 거 보통 이기작도 되거든요. 삼기작 되거든요. 뭐 어딥니까? 이제 철원소도 이제 삼기작 돼요. 이게 안 된다는 분이 많아요. 근데 삼기작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품목도 모르고요. 작목이 어떤 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품종을 잘 모르는 것도 이제 있고요. 또 과일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아까 얘기했죠.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수확할 수 있는 이런 미리 심어 놓으면 좋거든요. 아니면 이제 가더라도 과일 심을 때 한 가지만 쫙 심어 가지고 이제 일하기 좋다고 뭐 한다고 관력이 좋다고 전문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전업하러 가라. 전업화.
자, 그러면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봄은 곡물 작곡이죠. 여름 작물 같은 건 노지에는 뭐 서리태 콩류. 콩류는 정말 지금 뭐 권장하고 싶은 그 다음에 들깨 가을에 심는 담벼락 같은 유력 같은 넝쿨 같은 것들 유유를 놓치지 말아야죠. 뭐 소농이니까요. 땅 넓혀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계속 생산성 높여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땅을 비워두지 말고 그 다음에 겨울엔 또 이런 보리라든가 뭐 완두콩 같은 거 완두콩도 여러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 콩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작곡 종류는 가능하면요 이제 토종이 많기 때문에 토종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상품화하는데 굉장히 나중에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뭐 치유적 가치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가치, 이런 지속적 가치, 윤리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또 소비자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자, 추천 장목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신선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공할 수 있는 이걸 겸용할 수 있는 게 더 좋겠죠. 자, 추천 장목 중으로 이제 들깨, 참깨, 콩류 같은 거. 그런데 이게 수확을 잘해야 됩니다. 재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탈곡하는 과정도 중요하고요. 수확하는 과정도. 그다음 보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쪽 편에 가서 자세히 또 다루긴 할 겁니다. 들깨 같은 경우는 이제 참깨나 콩류 같은 거는 신선도가 금방 기름이 많잖아요. 근데 소비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가정에 많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이런 건강이라든가 치유 쪽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걸 빠지지 않고 쓰는 것들이거든요. 품목이고요. 근데 또 이게 또 외국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선도와 맛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보관하는 것들이 그래서 귀농하시면은요 건물 지을 때 꼭 이제는 냉장해야 돼요. 뭐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조 사업을 해서 그래서 냉장 시설은 충분해 주면요 이거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 완두콩 같은 동부류 같은 거, 동부류도 굉장히 좋죠. 종류가 많죠. 이런 것도 토종 같은 거 확보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들깨, 참깨 아니면 이제 참깨가 못하는 지역이면 들깨와 콩류는 이제 꼭 추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작곡류 같은 건 최대한 품목을 생산을 왜냐 그러면 이제 이게 보관하기도 좋지만은 이제 가정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유심하게 좀 관찰 잘 하셔가지고 좀 다양하게 생산했으면 좋겠다. 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잡곡 같은 건 콩류 같은 거는요 쉽게 안 변하는데 채소는 이제 그때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배라든가 직거래했을 때 크레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선품으로 많이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걸 좀 얘기하는데 대개 보면요 채소를 먼저 하시는데 채소는 모르겠습니다. 뭐 오이 같은 가지 같은 거 그런 거는 괜찮은데 뭐 잎채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레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역에서 어떤 구입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꼭 많이 필요한 거 그렇지 않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채소 위주로 하지 마라. 어떤 농가 보면 대개 보면요 채소 위주로 많이 하세요. 소농들이 꾸러미 할 때. 그런 크랩률이 많거든요. 일본도 가보니까 농가들이 여러 농가들이 뿌려면 농가들이 있었거든요. 자연농 하신 분들이 이제 유기농 하신 분들이 가서 그 크랩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채소예요. 그래서 이 얘기했죠. 그래서 컨설팅을 이제 어떻게 꾸러미하고 어떤 해고를 굉장히 가치도 높였지만 농사 기술도 했고 그 다음에 품질 높였죠. 가격 쪽으로 이제 또 일본도 마찬가지 치유 시장은 없거든요. 이쪽으로 가는 거 일본은 우리보다는 더 확률이 높아요. 계란 하나가 기껏해야 500원 그 정도거든요. 최고 비싼데 도쿄에 굉장히 큰 대형 마트들에 가봐도 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1,000원짜리 계란에 열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기술 전수하고 왔는데요. 자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호박도 마찬가지 늙은 호박이 대기하는데요. 되게 호박이 그 나이신 분들은 호박 해가지고 삶아서 무쳐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껍질 받기 힘들죠. 단단하니까. 근데 이게 둥근 길면서 그런 호박들이 있어요. 경기도 쪽에 보시면요. 이제 제주도에 가져와서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요. 어, 호박 무침도 제조하는 이제 꼬지. 그 다음에 이제 말렸다가 무침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호박 종류였는데 길면서 껍질을 벗기 쉬워요. 그리고 크고요. 맛도 괜찮고요. 제가 이제 수년째 이제 경기도 쪽에서 어떤 할머니한테 이제 얘기 듣고
씨앗을 구한다고 얘기하니까 자신이 심을 거 외에는 다 주시더라고요. 뭐 돈 주려니까 안 받고 그냥 뭐 다 챙겨 주셔가지고 저희도 갖고 와가지고 이제 막 지금 수년째 보급하고 있는데요. 농가 또 가정에 받아하시면 또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양배추는 그래도 보관 좋죠. 근데 브로콜리는 그렇게 보관이 안 되거든요. 쌈채를 그렇죠. 상추 같은 거 겨울에 이제 뭐 하더라도요. 근데 양파는 다르잖아요. 무 같은 거, 마늘도 그렇죠. 이런 걸 선택을 잘 하시는 거죠. 많이 필요하면서도 그런 것도 크림이 덜 달리는 거. 또 소비자가 꼭 필요한 거. 자, 신선품도 팔지만 가공 가능한 거. 저는 이제 추천하고 싶은 양파, 마늘 같은 양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결구돼 가지고 팔기도 하지만 이제 줍으로도 팔 수 있잖아요. 자, 줍 하는 얘기가 조금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4그룹과 5그룹 했을 때 살충제 안 쓰지 않습니까? 농약 안 쓰죠? 그러니까 푼 양파 때 수확해 조생종 같이 푼 양파 때요. 잎사귀에 뿌리채 해가지고 줍을 냈을 때 양도 많지만 온전히 담아낼 수 있거든요. 이게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꽃이 올 때가 올라올 때예요. 꽃이 피어버리면 양분이 꽃에 이제 씨앗에 가버리거든요. 그 전에 하는데 근데 일반 농사에서는 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살충제 흡입하거든요. 뿌리에다가 그게 그 농약 같은 것도 성분이 묻어 있고요. 근데 우리가 4그룹과 5그룹 했을 때는 그 문제가 없거든요. 되게 4그룹에서 생산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마늘 같은 것들, 그죠?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생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혼작, 이건 처음 얘기하죠. 혼작이 뭐냐면 대개는 작물 여러 가지 심는 것도 있지만은요. 계절에 이어지게 심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우리가 책에서 나온 혼작과 거기다 업그레이드된 게 뭐냐? 나중에 작물편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계절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되게 보면 혼작 코드로 두둑 안에 여러 가지 심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양파면 양파만 딱 심고 그게 아니고 양파에다 사이사이 다른 거 쪽파라든가 여러 가지 마늘 같이 심는 거를요. 그거를 혼작이라 그러죠. 근데 대개 여름 작물 끝나고 나서 가을 작물 싹 해가지고 또 심잖아. 그게 아니고 여름 작물 수확하기 1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약혼이라든가 뭐 늦게 수확하는 거 있거든요. 그 사이에 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중 이어지게끔. 그 다음에 뭡니까? 약혼 수확하고 나면 옆에 마늘 같은 건 이제 9월 달에 심지 않습니까? 그럼 11월 달에 약혼이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수확 끝나요. 그때는 또 뭐 심습니까? 만생종 양파라든가 또 뭐 심습니까? 응? 완두콩을 심을 수 있거든요. 이게 혼작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이죠. 우리가 농가에 많이들 보급 안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걸 가르치고 해보면요. 굉장히 놀라우고 수확량이 땅이 적은 면적에서 생산 그게 획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말은 못해요. 근데 대개 보면 뭐 이런 그 자연형 농업 보면 생산량이 떨어진다. 그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높은 생산성 유지. 과수도 마찬가지. 과수에서 제일 그 강조했던 거 뭐죠? 이른봄부터 겨울까지. 그럼 1년 내내 어쨌든 간에 그 신선품과 가공품을 팔 수 있는 거. 그 신선품도 봄에서 가을까지 나오면 좋겠죠. 늦은 겨울까지. 아니면 뭐 제주도 같은 만성 감귤, 하귤 같은 거 심으면 뭐 여름까지 나니까요. 그럼 1년 내내 수확이 되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 그런 방법을 찾아라. 저 추천하고 싶은 무화과나 감 같은 거 뭐 식초서부터 여러 가지 되죠. 말랭이서부터 추천장 봄부터요. 이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자, 15강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이게 이어서 갈 거니까요. 15강에서 또 참고하셔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다품종 생산하는데 다품종 생산했을 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직거래 유통에서 주청한 여러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더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